전번 영상에서는 작물에서 인산의 역할과 그 성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작물의 중요한 활동에는 NPK 3요소가 다 필요하며 특히 인산은 한마디로 종실 비료이고 뿌리 비료이고 그러면서도 새싹 비료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의 열매의 맛과 당도, 때가를 좋게 하니 상품의 질을 우수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다음에 과수 농사를 결정짓는 꽂는 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곳에 유용한 인산이지만 정작 느려 터지기는 말도 못합니다. 이 인산 성질과 인산이 들어있는 각 비료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차간 뒤에 손들기식 시비가 되기 쉽습니다. 비료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산 함유 비료들은 용성인비, 과석, 용가린 같은 비료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용성인비입니다. 겉 포장에는 땅심을 돋우는 종토비라는 문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분표에 보면 영양분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땅심, 종토비란 이 비료가 염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 토양 개량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산성 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사토로 복토하거나 개간한 땅의 토양은 산성에다 인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용성인비를 좀 많이 뿌리고 그 뒤에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토양 개량과 인산 시비를 함께하는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료의 제법은 인광석 분말에 염기성 암석인 사문암 분말을 혼합하여 고온 급냉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던 마그네슘, 석회, 규산은 물론 철, 아연 등의 미량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산성 토질도 개량하고 거기에다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이 비료가 만능 비료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는 얘기가 여기에도 통합니다. 용성인비란 구용성인비 주말입니다. 구용성, 즉 구연산에 녹는 인산비료라는 말입니다. 식물 뿌리 마지막 부분에는 구연산을 발산하여 그 근처에 있는 인산 등 다른 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료는 거기에서 그때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용성, 바로 물에는 녹지 않으니 완효성 중에 완효성 비료인 셈입니다. 인산도 느린 데다가 거기에다 구용성 인비라니 작물이 금방 효과를 보려고 뿌렸다면 앞에 얘기한 차간 뒤에 손들기입니다. 과석, 즉 과인산 석회는 인광석에 황산을 제조한 비료로 산성 비료입니다. 대부분 인산 비료는 인산이 들어있는 암석, 인광석을 주 원료로 하고 있지만 인광석은 물에 녹지 않으니 그걸 이런 식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광석에 황산을 넣어 제조하였으니 이 비료가 수분과 미생물이 녹으면서 다시 이온으로 분리되니 황성분이 있습니다. 황은 작물의 맛을 좋게 하는 것으로 질소 비료로는 유안이라고 하는 황산아모늄, 가리로는 황산가리와 함께 모두 황산을 넣어 제조한 비료로 작물의 향과 맛을 좋게 합니다. 이런 비료를 황산근 비료라고 합니다. 과석에는 수용성 인산 13%, 그 외에 쓸 수 있는 가용성 인산 16% 들어있는데 용성 인비에 비해서는 물에 녹는 인산이 다소 있으니 거기에 비해서는 속효성 비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뿌려 내일 작물이 빨아먹는 비료는 아닙니다. 오늘 뿌리면 한 보름 내지 한 달이 돼야 흡수되어지는 비료입니다. 그것도 폭이 바로 근처 뿌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온이 15도는 되어야 흡수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인산비료 땅에 뿌린 후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토양검사를 받아보면 전기 전도도도 높게 나온 원인, 바로 인산을 농부는 뿌리고 작물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과석 비료, 인산 비료 중에는 속효성입니다. 그러나 이 과석 비료상에 그리 흔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산성화를 가져온다고 그런지 아니면 찾지를 않으니 그런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산이 들어있으면 인산 비료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있는 것 중 하나를 가져가긴 합니다. 주는 대로 사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작물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용과리는 이름 그대로 용성인비와 과석을 섞은 비료입니다. 그래도 인산 비료 중 속효성과 완효성을 섞은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가리는 용성 인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섞은 만큼 가리나 질소 비료는 없지만 마그네슘, 칼슘, 철 등뿐만 아니라 과석에 있는 유황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그렇게 해도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작물에게 인사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늦게까지 인사를 공급해야 하는 절충식 시비법에 맞는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져 있으니 중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인산은 느려 터졌으니 다음은 얼마간이라도 빨리 흡수하는 방법은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는 우리로 치면 링거 처방입니다. 인산 결핍이 일어나거나 당장 인산이 필요할 때 하는 처방으로 열매 채소에 특히 가수원에 자주 사용하는 인산시비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응급 처방을 해도 인산 과반 흡수율이 7 내지 11일입니다. 이때는 앞에 얘기한 비료는 사용할 수 없겠죠. 과석이라도 녹는 것이 13%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인산 비료는 딱 인산만 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기야 비료 전체에서도 요소 말고 딱 단독 성분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면 12용 인산은 인산가리, 인산칼슘 등등입니다. 인산가리는 비료로도 쓰이지만 식품 첨가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식품으로 나오든 비료로 나오든 값이 20kg 한 포에 9만여 원,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산과 가리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으니 두 가지 효능을 함께 내는 비료로 갈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로도 주로 쓰이는데 물론 땅에 뿌려도 안 될 것은 없으면 값이 비쌉니다. 필요한 소량만 살포합니다. 과석이나 인산가리, 수용성이라고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뿌리면 뿌리가 흡수하고 남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놈들은 철이나 알미늄과 결합하여 불용성, 쓰지 못하는 인산으로 변합니다. 전기 전도도 즉 염류 집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인산 연면 시비용으로는 인산 칼슘 액비도 있습니다. 물론 인산의 효과와 칼슘의 효과를 함께 얻을 때 살포하는 것이 개이득이겠죠. 물론 이것도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알갱이나 분말로 된 인산 칼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포 사서 물에 녹여보니 워낙 고온 분말이라 물에 녹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주 소수만 녹는 비수용성입니다. 수입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래도 분무기 노즐은 통과하니 연면 시비용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노즐을 100번 통과해도 녹지 않으면 잎에서 흡수가 될 리 없습니다. 그 수입 회사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지만 시비 방법을 모르니 일어난 일입니다. 파는 이나 사는 이 모두 비료에 대해서 또 작물이 흡수하는 것은 알고 해야 합니다.